자, HM넥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HM넥스가 지금 현재 24%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선에 대한 터치까지도 이루어졌고요. 좀 더 올라가면 21선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추세가 확실하게 좀 반등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정배열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들이 차트에 쌓이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HM넥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재료만 좀 보고 꿋꿋이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자, 재료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들은 어떤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의 상승은 사실상 뭐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봐야지만이 이후에 나오게 될 변동성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어나가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재료, 저는 이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자회사의 강원도 센서가 마이크론의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그 다음 관문인 삼성과 SK를 이제 타겟팅 하겠다. 자, 마이크론, 그리고 일본의 CXMT가 추가적인 콜 테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객사를 늘려갈 수 있다는 확실한 매출 기반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렇게 반응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1월 달에 나왔었던 상승의 시작, 그때와 재료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HM넥스의 핵심 반도체 부품이 뭔지, 그리고 이게 국산화가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다잡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뉴스 보는 것보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원래 같았으면은, 반도체를 깎는 거를 이제 애칭이라고 하죠. 예, 애칭 공정은 플라즈마,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예. 근데 기계를 좀 다뤄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기계라는 것은 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고장이 자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HM의 자회사인 SMI의 기술은요, 전기 대신에 빛, 광섬유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자기에 대한 간섭이 없고, 정밀도가 타 부품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원래는 국산에 없었다. 국산에 없는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국내로 가져와서 처음으로 도입시킨 게 바로 이 HM넥스의 자회사 SMI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미 마이크론에 대한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이건 뭐 수능에서 대박 친 거나 마찬가지죠. 검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증설되고 있는 싱가포르 공장에 이 HM넥스의 부품이 만약에 깔린다라고 했을 때, 인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호재죠. 예, 그런다고 했을 때 원래 확정된 매출,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이런 큰 손들에게 주주리 납품을 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든 셈이나 마찬가지다. 일단 국내에서는요, 경쟁 상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수급들이 어떤 종목을 찾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급락이 발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셨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 올라가더라도 좀 불안해서 이거 사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상 동향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게, 사실상 주가를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견인했던 것들은 사실 개인보다는 바로 이 외인들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듯 보였지만, 그 다음에 본인들이 매수했던 물량이 일부를 의도적으로 던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빠졌어요. 네,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이탈 나오고 아니면 무탈이 하는 개인들이 다시 붙기 시작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위에 형성이 되신 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이미 수익을 볼 대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정말 1,000원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되면은 자 올라가는 족족 본인들이 예상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런 수급들의 손바뀜을 만들어내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외인들은 판단을 했고 외인에서 더 많은 곽강을 받는 종목인 만큼 외인들이 그 구간을 이용해서 자 강하게 털어낸 것이다. 하지만 외인들이 자 50만 주, 60만 주가 넘게 매수한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자, 다 본인들의 목표로 했었던 자 개인들의 이탈은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더 갈 거예요. 예. 사실상 저도 이런 확실한 기술력을 가진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때는 원래 그냥 재료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 재료만 보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 재료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자, H&M 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 적정 주가 자체가 지금 이 재료가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재료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 주가가 2만 원까지 직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무수히 많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이렇게 급락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HM넥스를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저는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그 방법은 HM넥스의 가치가 지금 자리가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필요한 자리에서 뭐 하는 거다? 매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요. 어차피 더 갈 건 알고 있어. 근데 저점 구간에서 내가 매도로서 확보된 수익금, 이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보유량을 늘릴 수 있어. 자,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 재투자를 하면서 퍼센테이지 상승에 대한 수익을 누적시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기술력이 있고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도 최근에서 자,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자, 이전까지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는 상승 보면요. 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히 반도체 사이클이 있는 섹터에서는요. 자, 그러한 양상이 더 크게 띄게 눈에 띄게 발생을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 이번에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는 적정 주가가 아니라 더 밑에 있는 매도 타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전체 물량도 아닙니다. 일부 물량의 비중을 매도로서 자, 줄입니다. 줄이고 그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나왔을 때 저점에서 자 매수를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 HNX는 더 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 자, 우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고 자 이런 식의 매매가 우리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자 이런 강력한 추세 매매로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재료는 고정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수급에 의존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방법은 사실 실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자, 외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그냥 미친 듯이 던졌어요. 목적이 있는 매도였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생각한 가격까지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런 타점 왔을 때 사실 내가 영상을 보더라도 타점이 이미 지나간 후에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자리가 지나가고 난 후에 내가 영상 보면은 타점 놓치면 어떡하냐 걱정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문자로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 자 앞에서도 1월 달에 제가 저점을 잡아드린 적이 있었던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넥스라고 두 글자 요청을 남겨놓으시면은 뭐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무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넥스라고 요청을 남겨놓으시면은 자 올라가는 상승에서 이 단기 상승 구간 고점이 어디가 되는지 매도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렸을 때 다시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일회성 대응은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크게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매도하고 매수하고 몇 번 반복되는 간에 정말로 우리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할 거니까요.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시고 넥스라고 요청을 남기셔서 앞으로의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HM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식의 상승까지도 좀 예상을 하냐면은 자 성호전자 자, 이런 상승도 저는 예상을 해요. 자, 여기가 지금 저점이 2,000원대인데 고점이 어디예요? 6만 원이에요.
이게 과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 송호전자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자 엔비 그러니까 송호전자도 마찬가지로 자 본인들이 인수한 회사가 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납품이 일부 진행이 되면서 자 거기서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건데 사실상 HMNES 같은 경우도 자 지금은 저점 대비해 봤자 뭐 거의 이제 90% 죄송합니다. 한 9배 정도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AI 섹터의 수급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아직도 저평가된 공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는 갈 겁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대응을 권해드리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들 요청을 남기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뭐 변동성이 상한가로 박던가 아니면은 조금 조정받으면서 윗골이 달더라도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